자, 우리 문법부터 먼저 볼 건데, 문법 문제가 있어요. 어려웠을까? 우리가 평소에 그 용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 문법에서 지금 고등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선생님은 이제 용언, 그리고 이제 뭐 더 넓게는 품사죠.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도 늘 강조하던 부분이어서, 글쎄요. 일단은 선택지가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로 11번 문제 선택지 그냥 바로 볼 건데요. 자, 보세요. 자, 용어는 어간의 앞뒤에 어미가 결합한 단어다. 어때요? 자, 이거 위를 뭐 물론 너희들은 읽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도 틀렸다고 해주길 바래, 얘들아. 어간의 앞뒤에 어미가 결합해요? 앞에 결합하니, 얘들아? 그래요? 아니죠? 그쵸? 그 어간에 이제 뒤에 붙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은 아닙니다. 뒤는 맞죠? 자, 그 다음 어간은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는 얘기 계속 선생님 많이 하죠. 그쵸? 우리말의 특징, 즉 용언의 어간은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반드시 어미와 결합을 해야만 하죠. 그쵸? 자, 그리고 3번 여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유지되는 부분이 어미야? 아니잖아. 어간이잖아. 그리고 어마러미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니 얘들아? 어마러미는 필수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어마러미는 반드시 쓰여야 되는 거잖아. 음. 선어마러미 같은 경우에는 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어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수고, 선어말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선택이죠. 그죠? 음. 자, 소나마러미는 그리고 뭐 두 개가 동시에 쓰일 수 있죠. 뭐 지금 떠올려만 봐도 뭐 이런 것들. 음. 자, 요런 거 소나마러미인데 어때? 두 개. 우린 동시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넘어갑시다. 12번. 자, 위에 이제 문장이 있었고 선택지에서 뭐 옳게 설명하는 것들이 네 개니까 그 왜 옳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되는지 보세요. 그 기억에, 아니야, 아니. 그런데 우린 이런 활용을 가지고 언제나 기본형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여야 하잖아, 그치? 자, 너 그거 알아? 어? 알아랜다 또. 아니? 이러면, 당연히 기본형은 뭐니? 알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이 기본형에서 이 다를 뺀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간 아래에 어민이 결합하면서, 자, 한국 사람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리을이 탈락된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또 어간 맛있. 자, 맛있구나. 자, 이러면 기본형 뭔데? 맛있단데. 그치? 음. 자, 그럼 또 이렇게 어간 맛있, 다를 뺀 부분. 지금 맛있에다가 종결음이구나. 자, 구나. 종결음이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문장을 종결한다의 정도니까요. 뭐, 간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높고인데, 자, 높고 당연히 높다에서 이렇게 높 어감 맞고 자 그럼 우리 고를 이렇게 연결음이라고 부르는 거 맞니? 맞잖아. 음, 기억납니까? 우리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자 연결음이 같은 경우에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연결음이 이 녀석 정확한 이름 뭡니까? 이거 대등적 연결음이 그치? 고의 이름 자, 그리고 리을. 아침에 뜨는, 자, 뜨는 어간, 뜨. 이제 선생님 기본형 쓰지 않아도 이 어간 뜨라는 거 알 거고. 그리고 는, 자, 이 녀석 전성어미 맞나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부사처럼 쓰인다라고 했는데, 틀렸지. 일단 답부터 고쳐보면, 당연히 관형사는 아니고, 관형사처럼 쓰인다라고 해야 할 텐데, 헷갈리면 안 되지. 그래서 애초에 이 는이라는 이 전성어미의 풀네임이 뭐니, 얘들아? 정확한 이름은? 구체적인 이름 뭐예요? 관형사용 전성어미잖아요, 이 녀석.
그쵸? 지금 어간, 먹에 어마럼이 다 썼고 그 사이에 선어마럼이 그렇죠. 음. 뭐 과거 시제 나타냈다가라고 했는데 뭐 그렇죠. 애초에 요 녀석 이름이 뭐예요? 과거 시제 선어마럼이 그치? 그래서 기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용언 용언 부분 공부할 때 그 어간어미로 나누어진다는 그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어미를 구체적으로 부르게 되는 게 우리 일이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미를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잖아. 이제 넘어가고요. 자, 13번이고, 여기에서 일단 문제 풀다 보면 너희들이 좀 봤을 만한 개념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최소 대립상이 뭐냐면 이게 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소리는 같고 단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의미가 구별이 되는 단어의 쌍이다. 즉 하나의 음운만 달라서 이렇게 뜻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억에 들어갈 게 뭐냐 이건데, 문제 참 재밌었던 것 같아. 자, 일단, 달, 여기까지 왔어. 그럼 달하고 최소 대립상을 고르면, 이 달과 최소 대립상은 얘도 돼. 얘도 돼. 얘도 돼. 셋 다 돼. 그치? 응. 달과 닭. 결국 이 종성의 리을과 비읍이 다르다는 것으로 뜻이 달라진 거잖아요. 응. 을은 어때요? 이렇게 모음, 아와 우의 차이만 있고 이걸 가지고 뜻이 달라졌으니까 최소 대립상 맞지? 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초성의 디귿하고 니은 이것의 차이만 있는데 뜻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소 대립상입니다. 자, 근데 답이 세 개일 수는 없으니까 이 셋 중에 우리는 뭘 봐줘야 돼? 다음 단어를 봐줘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이 굴과 최소 대립상의 관계에 있을 단어를 찾아줘야 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둘이 됩니다. 아시겠죠? 14번 문제 같은 게 사실 이제 앞으로도 좀 중요해지는 문제고, 이렇게 나왔을 때 잘 이해해 두길 바래요. 개념적으로만 아주 지금 어렵게 너희들한테 물어보진 않으니까. 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중의성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말 중에 뭐 특정한 문장은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고쳐주어야 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장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관객들이 다 도착하지 않았다. 음. 자, 일단 이럴 때는 얘들아,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도 같고, 자, 이런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중의성이 생기냐면, 관객들이 다 도착하지 않았다 이러면, 전체 인원을, 그러니까 전체를 부정하는 의미도 생겨요. 그러니까 관객들 모두가. 그런데 관객들이 다 도착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전체가 아니라 좀 일부, 즉 일부를 좀 부정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로 누군가는 또 이해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도착하지 않았다, 다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전체를 부정한 건지 아니면 일부를 부정한 건지 좀 모호해지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달 의도를 일부가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전달하고 싶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줬냐면 관객들이 다는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고쳐줬어요. 관객들이 다는 도착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의미로만 쓰인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일부가 도착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여기에서 는이라는 글자를 하나 넣은 것 뿐이잖아, 얘들아. 이 는은 뭐다? 조사죠? 음. 그래서 기억이란다. A도 B도 둘 다 맞는 말. 음.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중의적인 문장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우리는 어제 전학 온 친구와 만났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음,
이 어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부사인데, 이 어제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음, 어떤 서술어와 가까운지가 우린 좀 불명확해, 얘들아. 어제 전학을 온 건지, 아니면 어제 만난 건지, 어제 전학을 왔다고 하는 그 친구랑 만난 건지, 아니면 어제 전학 온 친구랑 어제라는 그 시기에 우리가 만난 건지, 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어느 서술어와 가까운지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전달 의도를 어떻게 잡은 거니? 전학 온 친구와 만난 게, 그게 어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요 어제라는 녀석과 이제 호응되는 그런 서술어가 정확히 어딘지 좀 모호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난 것을 어제 한 일이다라고 밝혀주고 싶으면, 그 녀석하고 이제 가깝게 위치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장. 어.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어제 만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은, 아, 적어도 전학을 온 게 어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수정은 괜찮게 간 거. 이제 그리고 마지막 뭐 그렇게 답은 5번인데 일단 중의적 문장 하나 보세요. 민호는 나와 윤서를 불렀다. 이랬지? 자, 이건 왜 중의적이냐면 주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명확하지 않거든. 주어의 범위를 민호하고 나. 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민호라고만 잡을 수도 있어. 자, 그럼 이것에 따라서 목적어의 범위 달라지는 거 알겠죠? 만약에 민호와 나를 주어로 잡으면 그냥 목적어는 윤서 하나거든요. 그런데 주어를 민호로만 잡으면 목적어는 어때요? 나와 윤서를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넓게 잡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장도 또 모호한 의미가 생겨버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꿀 거냐고 했냐면 그 나와 윤서를 부른 사람이 민우다라고 해서 이 민우만 주어로 놓고 이렇게 나와 윤서 자, 이 나와 윤서 이것을 부른 대상 즉 목적어로 잡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이렇게 수정하면 어때? 민우는 나와 둘이서라고 하면 에? 이건 뭐야? 주어 자체가 민우하고 나 둘 다 잡혀버렸잖아. 그쵸? 그래서 옳게 고치지 못했네요. 자, 15번은 그 어휘 문제여서,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틀린 내용은 뭐, 어디야? 3번이잖아요. 그쵸? 뭐, 위에 읽어보시면, 위나 앞이 좀 우월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또 아래나 뒤라는 것이 좀 열등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우월한 의미로 쓰인 거죠. 그쵸? 요런 것들. 그리고 요런 것들이 좀 열등한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런데 이 아래라고 하는 것, 요것은 어때요? 열등함과는 무관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15번은 글쎄요,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됐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